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겨를과 참과 거짓을 구분할 여유도 없이 각종 매체가 쏟아내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영향을 받아서 판단과 인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각종 언론 매체가 보도하는 내용이 과연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기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도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를 교차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려내는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2022년 6월 16일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해외 항적 추적 SNS 계정을 인용하여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일본에서 항공자유대와 연합훈련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의 근거는 한국, 미국, 일본의 국방 관련 조직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항적 추적 SNS 계정이라고 밝힌 공중파 방송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미 관계와 국가의 안보 문제를 언급도 하지 않고 친정권적 행보를 보이던 기자들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앞다투어 견광부회식 국가 안보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결코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SNS 정보의 원천입니다.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고 거론하는 해외 항적 추적 SNS의 원천 소스는 대부분이 ADS-B를 기반으로 한 것들입니다. 이 중 이번에 공중파에서 보도를 한 B-52H의 일본 출현은 ADS-B NL과 SNS 계정인 오션 월드 프리의 2022년 6월 16일자 게시물입니다. 만약 공중파 방송이 정규 뉴스 시간에 보도한 것처럼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괌의 B-1B 랜서 폭격기 배치를 공식화한 것 이외에 아시아 태평양 전부에서 B-52H 스트라토 포레스트 폭격기도 운영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유의미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확인과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한 소스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를 먼저 선행을 해야 합니다. 특히 기기 오류가 잦고 트랜스폰더의 조작이 많은 ADS-B를 기반으로 하는 항적 추적 사이트와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SNS 계정이 원천 소스일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검증 과정을 시작을 해보면 우선 ADS-B NL의 정보입니다. 미 공군 소속으로 B-52H가 식별이 되었고 기체 등록번호는 60-0061에 이카오 모드 S는 알파벳 AE 숫자 587 알파벳 D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ADS-B NL이 제공하는 이 기체의 비행 항적입니다. 2022년 6월 16일 21시 32분 줄로 루지아나주 슈리브포트 상공에서 ADS가 작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약 6시간이 흐른 2022년 6월 17일 03시 16분 줄로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상공에서 이 기체의 ADS 작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검증입니다. 슈리브포트에서 일본 센다이시까지는 직선거리로 1350km입니다. 이 거리를 약 6시간 만에 비행을 했다는 것은 시속 1725km로 비행을 해야 가능합니다. 공개된 B-52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50km입니다. 따라서 1350km를 최고 속도로 비행을 한다면 10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10시간을 지속해서 최고 속도로 비행하는 경우는 엔진에 무리가 발생을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6시간 동안에 미국에서 일본까지 날아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검증입니다. ADS-B NL은 이 기체의 이카오 모드 S를 AE587D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레이더 박스, 칸누크 78, 라이브 밀리터리 모드 S 등은 대부분의 항적 추적 사이트에서는 이 기체의 이카오 모드 S를 알파벳 AE 5896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검증의 결과를 보면
ADB-SNL의 비행 항적으로 공개된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비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식별한 항공기의 등록번호와 이카오 코드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지금 600061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ADS-B NL이 얘기를 한 것이지만 실제 이 기체의 그 이카오 등록번호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AE5896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SNS 계정 오션 월드 프리의 정보를 검증을 해봅니다. 정보의 내용은 2022년 6월 16일 01시 12분 줄로 미야기현 센다이시 상공에서 B-52H가 식별이 되었고 기체 등록번호는 60-0024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검증입니다. ADS-B NL이 제공한 정보와 식별 위치는 동일하나 시간은 2시간 이상의 편차가 벌어지고 식별된 기체 등록번호가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검증입니다. 레이더박스나 라이브 밀리터리 모드 S에서는 기체 등록번호 60-0024를 확인해보면 이카오 모드 S가 AE587D로 되어 있습니다. 이 AE587D는 위 1항에서 ADB-SNL이 B-52H60061의 이카오 모드 S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번호입니다. 세 번째 검증입니다. 오션 월드 프리는 공개한 화면 이 캡처 정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다른 항공기의 실제 항적을 확인해서 신뢰성을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RC-135 코브라볼 61-2662입니다. 2022년 6월 15일 15시 19분 줄로 네브라스카주 링컨 상공에서 처음으로 식별이 되었고 2022년 6월 16일 06시 줄로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이 확인이 되는 기체입니다. 오션 월드 프리가 이 기체를 식별한 시간이 01시 46분 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레이더 박스와는 무려 6시간의 편차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RC-135V 리벳 조인트 64-14843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022년 6월 3일 10시 01분에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6월 15일 비행 항적은 공개가 되었으나 6월 16일 비행 항적은 비공개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즉 B-52H가 식별된 당일 RC-135V는 ADS를 거의 가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KC-135R 스트라토 탱커 58-0104입니다. 레이더 박스에서는 2022년 4월 21일 항적이, 플레인 파인더에서는 2022년 6월 15일과 16일 항적이 있으나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B4067CRI-7 중국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VIP 수송용 여객기입니다. 오션 월드 프리는 이 항공기가 2022년 6월 16일 08시 38분 줄로 복건성 샤먼시를 이룩했다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ADS-B NL은 이륙 시간을 10시 39분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GMT 시차가 플러스 2시간이므로 동일 정보로 판정이 됩니다. 오션 월드 프리의 정보는 실시간 화면을 캡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 기종을 필터링을 한 여러 개의 정보를 한 화면에 표시를 한 의도적으로 가공된 정보라는 것이 분석과 검증의 결과입니다. 소스 검증 결과입니다. 첫 번째, ADS-B NL의 정보는 기체 등록번호와 이카오 모드 S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있고, 두 번째, 오션 월드 프리의 정보는 실시간 캡처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편집한 정보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각 소스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ADS-B를 수신한 것이므로 B-52H가 일본 상공을 비행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소스가 명기한 기체 등록번호가 명확하지 않고 미 공군이 B52H가 의도적으로 ADS-B 트랜스폰더의 발신 정보를 보완을 위해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파 방송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B-52H 일본 상공 비행 가능성을 확인을 해보면 ADB-SNL과 오셔너 월드 프리가 언급을 한 미 공군 B-52H 폭격기의 기체 등록번호는 각각 전수를 했듯이 60-0024와 60-0061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이 기체들의 사진을 기반으로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60-0024는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주둔을 하는 미 공군 전구 타격 사령부 예하 제2폭격비행단 제20폭격비행대 소속입니다. 테일 코드가 LA로 적혀져 있고 테일 스트라이프가 파란색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체번호 60-0061 역시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 주둔을 합니다. 그러나 소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 공군 예비사령부 예하 제307 폭격비행대 제913 폭격비행대 소속입니다. 테일 코드에 BD라고 적혀져 있고 테일 스트라이프의 모양이 바둑판이며 노란색과 파란색이 교차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는 통상적으로 두 대가 한 조를 이루어 임무 비행을 합니다. 즉 동일 비행대에서 폭격기 두 대가 한 조로 편성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2022년 6월 16일 ADS-B를 기반으로 한 항적 추적 SNS 계정들의 게시물에 명기된 두 대의 B-52H 폭격기는 소속과 지휘계통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6월 17일 일본 상공에서 식별이 되었다는 B-52H 폭격기는 두 대가 한 조를 이루어 비행을 했다고 가정을 평가를 하더라도 ADS-B를 작동시킨 기체는 한 대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2022년 6월 18일 현재 일본 통합망료 간부와 항공자위대 그리고 미태평양 사령부와 미태평양 공군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공식 발표 내용이 없습니다. 지난 5년간 미국과 일본이 BTF 즉 폭격기 임무부대의 훈련을 실시한 후 약 48시간 이내에 발표했던 것과는 상당히 상이한 상황입니다. 또한 괌에 이미 B-1B 랜서를 전진 배치시킨 상태에서 별도로 B-52H를 동북아시아에 투입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미국 또는 일본에서 공식 발표가 없는 한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기체의 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점과 비행시간의 물리적인 불가능성, 소속과 지휘계통이 상이함, 편조의 방식 등 너무 많은 부분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사항은 검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공중파 매체에 소속된 기자는 더 철저하고 신중하게 원천 소스를 검증한 후 보도를 해야 합니다. 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예능과 흥미를 위한 소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